시장의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손의 스테이블 코인 잔액이 최고점이었던 1,580억 달러에서 지금 760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판토막.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잔액은 달러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엄청 심했는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해진 원화 가치가 이 매수력 감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와,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찐팬 여러분. 오늘도 꿀 정보 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그때 팔 걸 하고 한숨 쉬신 적 다들 있으시죠?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 뉴스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1월에는 올해 최대 월간 하락폭, 무려 17.67%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절호의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일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터넷만 켜면 비트코인 분석은 넘쳐나는데 다들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저마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을 쏟아내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런 예측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틀, 그런 걸 제공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고기를 잡아주기보단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군요. 하하, 뭐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뭔가요? 2025년 12월 20일 BTC RW 일봉 차트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네. 이 자료에 담긴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요인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들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거래량이에요. 네. 자료를 보면 국내 최대의 거래소인 업비트 1일 거래량이 작년 12월에 90억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17.8억 달러로 와, 이거 80%나 급감했어요. 네, 무려 80%입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기엔 너무 극적인 수치 아닌가요? 시장의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80% 감소는 단순한 투자 심리의 위축, 그 이상이죠. 시장의 체력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체력 자체가요? 네, 거래량이 줄어든 시장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첫째는 슬리피지 문제. 슬리피지.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는 거요? 맞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큰 금액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둘째는 변동성 확대입니다. 적은 금액의 매수,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은 약간의 충격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뭐랄까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폭통 전야의 고요함이라고도 하던데 이건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폭풍전야라는 표현은 힘을 응축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거래량 감소는 그런 응축 과정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동명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 동명기가 끝나면 큰 움직임이 오겠지만 그 방향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다른 데이터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데이터라면 혹시 온체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 고래들 움직임이나 스테이블 코인 잔액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현재 두 가지 뚜렷한 약세 신호가 보여요. 첫째, 대규모 보유자인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팔려고 옮겨 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더 직접적인데요. 시장의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손의 스테이블 코인 잔액이 최고점이었던 1,580억 달러에서 지금 760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판토막.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잔액은 달러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엄청 심했는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해진 원화 가치가 이 매수력 감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달러 기반의 매수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원화까지 약세라는 건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고. 네. 같은 1억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즉,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구매력 감소는 데이터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불안한 배경 속에서 차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좀 보죠. 자료에 보니까 뭐 SMA, 볼린저 밴드, VPVR, 무슨 외계어 같아요. 이거 딱 붕어빵 기계처럼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붕어빵 기계요? 알겠습니다. 좋은 비유네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부터 보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이자 저항선인 거죠. 아,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 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자들의 줄다리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 가격인 약 1억 3,122만 원은 장기 투자자들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지지선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200일선이 여러 번 뚫렸었는데 지금 이 지지선 테스트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지지선 테스트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죠. 지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거래량 급감과 스테이블 코인 잔액 감소라는 거시적인 약세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맞는 매는 더 아프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체력이 좋을 때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것과 지금처럼 약해졌을 때 테스트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200일선이 무너진다면 단순히 차트상 지지선 하나 뚫리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시장의 마지막 펀더멘털마저 흔들린다는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변동성의 신호등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밴드 폭이 급격히 수축하고 있는 게 마치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고점에서는 밴드폭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과열을 경고했었거든요. 네네. 반대로 지금은 극단적으로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터져나올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스프링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긴 한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스프링이 강력하게 튀어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스르르 풀리면서 지루한 횡보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수축이 유의미하다고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장기 수축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등장이 변수가 되는군요. 네. 기관 자금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하게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 움직임은 과거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VPVR, 가격대별 매물대입니다. 차트 오른쪽에 보이는 그 막대 그래프 맞죠?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지선과 저항선, 즉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과거에 거래가 많이 누적된 가격대는 강력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위로는 1억 6천만 원과 1억 6,800만 원대의 두터운 매물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반면 현재 가격은 1억 2,8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사이에 비교적 두터운 지지 구간 위에 있고요. 그럼 위험한 구간은 어디인가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1억 2천만 원대 지지선 아래입니다. 그 아래는 매물대가 거의 비어있는 진공 구간이라서 만약 이 선이 뚫리면 급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그 진공 구간이 어딘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 확실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료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대하시는 건 강세 시나리오겠죠? 당연하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 너무 궁금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1억 1,800만 원, 달러로는 8,400달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네, 1억 1,800만 원. 둘째,
기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평균 2억에서 3억 달러의 자금이 꾸준히 순유입되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거든요. 아, 돈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3,600만 원 저항선을 돌파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업비트 거래량 급감 같은 상황이 해소되면서 뚫어야 진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진짜 상승이라고 믿을 수 있죠.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1억 4,2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전고점인 1억 6천만 원 이상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장기적으로는 2026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만약 한국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건 뭐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겠죠. 희망적인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언제나 반대의 경우도 대비해야죠. 마음은 아프지만 약세 시나리오의 조건도 짚어주시죠. 악세 시나리오의 발동 조건은 명확합니다. 앞서 강조했던 핵심 지지선 1억 1,800만 원이 일봉 종가 기준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 선이 무너지면 네, 이 경우 1차 목표가는 매물대 하단인 1억 1,500만 원대가 될 것이고, 만약 베어 플래그라는 하락 패턴이 완성된다면 그보다 훨씬 깊은 조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베어 플래그. 여기에 더해서 고래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면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랑 김치 프리미엄 움직임이 중요하겠네요. 하락상에서는 보통 김프가 급격히 빠지면서 국내 투자자들 손실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시세가 10% 하락하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5%에서 0%로 줄고 환율이 오른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15% 이상의 하락을 체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와. 약세장에서는 이 세 가지 변수를 반드시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횡보요. 네, 1억 1,800만 원과 1억 3,6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넓은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가 스프링처럼 극단적으로 수축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고요. 그 스프링이 풀릴 때까지는 좀 지루할 수 있다. 그렇죠. 아마도 연말을 지나 2026년 초가 되어야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관망하시겠어요? 저라면 이 자료에 나온 전략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렇게 명확한 시나리오랑 핵심 가격대가 있으니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생긴 셈이죠.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자 유형별로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더라면 1억 1,800만 원을 명확한 손절선으로 설정하고 1억 3,600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돌파를 확인한 후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현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고요. 네,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 횡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중장기 투자자에게 현재의 1억 1,8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사이의 박스권 하단은 공포의 팔대가 아니죠. 오히려 좋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회. 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ETF 자금 흐름이나 스테이블 코인 잔액 변화 같은 거시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의 지루한 흐름이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버스 떠나면 다음 버스는 한참 뒤에 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트라면 보고서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의 근거로 삼은 심층 분석 보고서 원문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채널에 올려두었습니다. 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네. 방송을 들으신 후에 직접 차트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언급한 주요 가격대들을 표시해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정리해 주시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핵심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투자자라면 글로벌 시세 분석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의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더 힘내서 좋은 정보 물어올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는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인공지능, AI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시정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래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분석의 근거로 삼았던 공포와 탐욕 같은 인간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가 만들어내는 차트 패턴들이 과연 그때도 유효한 분석 도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논리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